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수요일마다 항상 매주 수요일마다 무거운 주제들이 나와가지고 수요일 좀 쉽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다소 좀 가볍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는 섹터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방한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그 외에 300명 패스트트랙 등도 함께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는 여행, 레저, 카지노, 호텔, 면세 등 중국 소비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향후 관광업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불법 체류, 사회 갈등, 그리고 이제야 좀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벗어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앞으로 잘 검토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이제 무비자 허용이라는 게 이쪽 섹터에 대해서 구조적 성장을 좀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근데 여행주들을 보면은 막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갔었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더라고요. 좀 그 부분이 걱정은 됩니다. 이거 좀 연속성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우리가 일단 하반기 중국의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좀 나왔던 얘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이전에 계획됐던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 오늘은 여행이라든가 면세,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일부 섹터가 좀 수급적으로 좀 강했지만 섹터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좀 양극화가 좀 심했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수치상을 좀 봐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상반기 전체 인바운드 수요를 봤을 때 방한 외국인 수가 883만 명이고요. 여기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 28%, 247만 명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 제주도에 한해서 이 비자 면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대체적인 어떤 지역권들은 제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9월 이후에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이 비자가 면제가 좀 된다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그렇죠. 이제 한국 국내진 내륙 안에서의 관련된 어떤 관광객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보다 분명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비중은 28%보다 더 크게 한 40%대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과연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라면 이제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제 서민층, 일반 관광객층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 한국에서 많은 소비를 할 때 약간의 어떤 이 가격적인 어떤 편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에 관련된 영향도가 중국과 한국을 좀 대비해 봤을 때 많은 돈을 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좀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소비주 안에서에 대한 재편 흐름도 좀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선별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이라든가 특히나 가성비 위주의 화장품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고, 피부 미용 의료 기기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인들에 대한 이 시술 건수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면세점이라든가 여행, 항공은 직접적인 어떤 수혜보다는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실적의 어떤 확인 부분들이 조금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 좀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선별적으로 나누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 딱 좋은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드 이후로 한한령이 좀 생겨나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었는데 사드 이전에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 소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와 중국과 지금과 중국은 좀 다를 수 있다. 소비력이 달라진 중국,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 쪽은 괜찮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소비력이 달라진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김병수 PB님은 방금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연속성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방금 방송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라고 함으로보다는 하나의 테마로 아마 테마로 잊혀질 보자. 때쯤 한 번씩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다가 이번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이제 어떤 여행을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려볼 것 같은데 네. 이슈가 좀 부재하거나 또는 조금 힘을 잃었을 때 한 번씩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 무비자 테마와 함께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들은 충분히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건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가성비 쪽으로 좀 살펴보셔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또 가성비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수 PB님, 섹터가 되게 많아요. 여행주도 오늘 올랐고, 카지노도 올랐고요, 호텔도 올라가고, 면세도 올라가고, 백화점도 올라갑니다.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은 일단 수혜를 받았다. 오늘 장은 그렇게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카지노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제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 알리 한국 카지노주는 조금 호황 쪽을 좀 보고 있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전과 달리 이제 의료 관광 쪽이라든지 K-팝 쪽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아까 표현했다시피 그 당시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 여행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지난 중국인 수혜를 좀 입었던 화장품 쪽에서도 좀 그것과 달리 K-뷰티 산업에서도 그렇죠. 조금 다른 화장품 업종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중국에서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이후에도 바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중국 쪽 매출이 크지 않지만 중국 쪽 매출을 준비하고 있는 네. 화장품 업종 또는 화장품 종목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방한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온다고 합니다. 뭐 K 콘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온다. 뭐 우리나라 음식이 좋아서 온다. 또 마지막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아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으로 우린 좀 이야기를 좁혀볼 수 있을까요? 먼저 변영희 대표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파마 리서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지난 7월 16일 60만 원대, 일단 52주 고가에서 일부 좀 조정이 나왔고 다시금 재차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8일이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고 11개 분기 연속 성장 기조 안에서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0%에 좀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수치에 대한 이익률이 하반기까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강남 쪽에 이 대형 이 피부과를 좀 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스킨부스터에 관련된 시술 건수가 굉장히 좀 많이 그런 증가됐던 요인들이 오히려 향후에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와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65만 원 그리고 손절가 5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B님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화장품 업종에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PR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죠. 물론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8조가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200% 증가했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3천억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매출을 좀 살펴보았는데 지역별 매출 중에 미국이 가장 높고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기타 국가가 제일 많았고 중화권이 뭐 11%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 매출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중국에서만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화장품을 따라가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받는 화장품 또는 이런 화장품 또는 대표 브랜드를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PR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간다면은 중국 쪽에서 좀 기회를 더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PR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 이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원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래가 한다고 해요. 일단은
어제 미국 주식에서요, 미국 시장에서요,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등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에 이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뉴스도 좀 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 관세 협상 1,500억 달러에도 뭐 원전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 다양한 이야기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온 건데, 여기서 좀 특이점은요, 오늘 그 대장주 역할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교적 쉬어갔고요, 한전 그룹주들이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원전주 다시 한번 좀 오랜만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 타이밍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해서 뭐 재차 좀 이 고밸류에 관련된 부담감들이 일단 지난주 이 세제 개편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원전 섹터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 원전 정책의 확장 기대감들이 전 주가에 좀 상당히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수급 기조와 좀 최근의 어떤 수급 기조가 좀 다른 양상들은 EPC 업종들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특히나 EPC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 조달까지를 총괄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 한국전력이라든가 한전 관련의 이 계열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시공사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의 연속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EPC 업종들에 대한 수급 기조들은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롬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수 PB님,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산이 좀 쉬어갔고요, 한전 그룹주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좀 기류가 변했나요? 일단 뭐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제 한전 그룹주들은 생각보다 좀 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중동이나 이제 뭐 베트남 쪽에서 가스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스 부문에서는 연 목표의 60%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 이후에 원전 수주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한국전력을 비롯해 이제 어떻게 자회사 한수원을 토대로 해서 해외에 이제 팀 코리아라는 이야기로 원전 쪽을 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한전 KPS를 비롯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을 할 때 이제 지원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해도 1,25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과를 갖고 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전을 비롯한 팀 코리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들을 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더라도,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이러한 한전 그룹주들과 달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래쪽으로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디에 주목할까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볼게요. 탑픽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쉬다가 7만 원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목표한 수주 물량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상반기까지는 약간 수주 물량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은요? 예, 저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외벽 붕괴 사고 이후에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주가에 좀 상당한 좀 반영을 좀 했었고, 일단 기대 요인들 좀 보면 EPC 업종들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보여준다는 점, 특히나 미국의 홀텍과에 대한 이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독점 계약 체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시성 있는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 성과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시공 부분에서는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협력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된, 그리고 계약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2026년도에 기대치를 좀 더 주목해 보면, 저는 아직도 조금 현재 구간은 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영인 대표,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